여러분들, AI 투자 열풍이 불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길은요, 칩을 만드는 회사로 쏠립니다. 엔비디아, 메모리 반도체, 전력 관련 주식처럼 AI 시장이 커질수록 가장 빠르게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곳이니까요. 게다가 이번에 스페이스X IPO만 해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투자 시장에서는 AI 강세장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월가,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에서는요, 조용히 눈여겨보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칩을 만들어 파는 쪽이 아니라 그 칩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대형 기업들, 대형 구매자들이에요.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삼겹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다들 돼지 농장 주식을 살 때 월가는 슬며시 숯 공장이랑 고깃집 건물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를 끌어오고 고성능 반도체를 수천 개씩 깔아야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초대형 인터넷 인프라 회사예요. 아마존, 구글, 오라클 같은 곳들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AI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왜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주식으로 꼽히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이퍼 스케일러는요, AI 붐에서 참 애매한 자리에 좀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이 수요를 감당하려고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이 클라우드가 뭐냐면요, 내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어딘가에 있는 이 컴퓨터를 빌려 쓰는 겁니다. 컴퓨터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업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이에요. 그래서 같은 실적 숫자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수요가 터졌다고 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투자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치킨집을 열었는데 예약 손님이 지금 줄을 엄청나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튀김기 기계값을 걱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종목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5,53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7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한 600조 원이 되니까 그거보다도 많은 돈이 한 회사의 예약 주문 장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매출로 잡힌 건 아니고요. 내가 이 회사의 서비스를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확정해서 예약을 해놓은 금액인데요. 식당으로 치면은 예약 손님이 750조 원어치가 밀려 있는 건데 손님을 받을 테이블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AI 인프라 사업을 직접 하는 회사 3곳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5,530억 달러의 주인공, 그리고 두 번째는요, AI 반도체와 클라우드를 함께 파는 회사고요. 세 번째는 검색 엔진이 흔들릴 것 같다는 불안감을 클라우드의 성장으로 버텨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종목에서요,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AI에 쏟아붓고 있는 투자비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회사로 끝날 건지, 아니면 그거를 실제 매출로 만들어서 확실히 AI 시대를 치고 나갈 건지,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회사는 바로 오라클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회사 장부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은행 전산에서부터 병원 진료 기록, 대기업의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했던 건데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이 오라클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데이터베이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AI 클라우드 인프라 때문인데요. 2016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오라클의 남은 예약 주문 잔액이 5,53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 무려 325% 증가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이 325%면요, 작년에 치킨이 100마리 예약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425마리가 예약이 들어온 겁니다.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튀길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일단 전화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5,530억 달러는 아직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이 오라클이 실제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당연히 매출로 잡히겠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같은 분기에 오라클 전체 매출은 172억 달러였고, 그 중에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만 4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84%가 늘었어요. 이게 예약만 늘은 게 아니라 실제 매출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약 손님도 늘고 있고 실제로도 밥 먹으러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라클은 아마존이나 구글에 비하면요, 늦게 뛰어드는 후발주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AI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려면 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 빠르게 늘려야 돼요. 당연히 전기, 땅, 냉각 장치, 서버가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제때 완공을 못하면요, 아무리 예약이 750조 원이 쌓여 있어도 매출로 연결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요, 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쌓여있는 엄청난 수요를 실제로 소화해낼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정말 실전형 회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투자 시장에서도 오라클을 저평가로 보고 있는 이유도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주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저거를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회사가 나빠서 싼 게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클을 볼 때는요, 5,530억 달러라는 이거 숫자만 보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매출이 계속해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가, 고객이 먼저 돈을 지불을 하거나 장비를 제공하는 계약이 오라클의 부담을 얼마나 줄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약속한 일정대로 제대로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다 같이 확인이 돼야 5,530억 달러가 진짜로 가치 있는 숫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회사로는 아마존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다들 아마존 하면은 쇼핑몰을 좀 떠올리실 텐데 미국판 쿠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지금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쇼핑몰이 아닙니다.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요거를 AWS라고 부르는데요. 클라우드를 빌려주고 또 서버를 빌려주고 이제는 AI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까지 파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초대형 컴퓨터 대여점인데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 대여점 없이는요, 사업을 못할 정도로 커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넷플릭스 그리고 수많은 앱들도요, 사실 보시면은 이 AWS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1분기 AWS의 매출은요 37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8%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142억 달러였어요. 일단 숫자만 봤을 때는 AI 시대에 아마존이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숫자만 봤을 때는. 근데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매출보다 회사에 실제로 남아있는 현금이에요. 여러분들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아마존의 영업 현금 흐름은 1년 전보다 무려 30%가 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요, 좋은 거 아닌가? 이러실 수 있는데 문제가 다음이에요. 진짜 주주 몫으로 남는 자유현금 흐름이 12억 달러까지 줄었어요. 아니 376억 달러 매출에 142억 달러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12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보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번 것 같은데 지갑 속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증설하고 인프라 장비를 지금 막 들여놓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니까 가게를 더 크게 늘려야 되고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AI 수요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확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손님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가게를 막 2배, 3배, 4배 막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장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AWS라는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어도 12억 달러처럼 자유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눌려져 있으면 투자자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아씨, 언제쯤 돈을 버는 거야? 내 통장에 언제 꽂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존의 가장 큰 숙제예요. 클라우드 고객은 지금 더 많은 컴퓨팅을 요구하고 아마존이 이 주문을 받으려면요, 서버를 늘리고 고성능 칩을 계속해서 깔아야 됩니다. 고객 주문을 못 맞춰주면은 성장 기회를 잃고 너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눌립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욕먹을 수 있고 못하면 또 욕을 먹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존이 꺼내든 카드가 있는데요, 바로 자체 반도체예요. 자기네들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로 트레이니엄이라는 자체 개발 칩인데요, 다른 가게에서 GPU를 사오는 것보다 당연히 직접 만들면은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빅테크들도 트레이니엄의 용량을 미리 선점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을 자기네 칩에 묶어두게 되면은 고객도 잡고 비용도 낮추고 일석이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오라클과 아마존은 둘 다 AI 인프라를 파는 회사지만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좀 다릅니다. 오라클은 이 예약 주문이 매출로 전환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 아마존은 영업에서 버는 돈이 실제로 현금으로 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같은 AI 테마로 묶이지만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파벳을 좀 봐볼게요. 네, 지금 알파벳 나왔는데, 알파벳이 뭐냐면은 구글의 모 회사입니다. 뭐 당연히 구글, 유튜브, 구글 지도, 번역기 등등이 이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구글을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구글 검색 엔진의 미래예요. 지금 쓰고 있는 뭐 챗 GPT, 제미나이처럼 AI가 답을 척척 내놓으면 굳이 검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안 하면은 광고를 안 보게 되고, 광고를 안 보면 구글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구글 입장에서는 엄청난 걱정입니다. 이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검색이 줄어들면은 이 광고가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흔들리면은 구글의 돈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숫자를 분석해보니까 달랐습니다. 검색 매출은 AI 기능을 검색에 붙이는 혼란스러운 과도기 중에서도 19% 성장을 했습니다. 구글 검색이 망한다? 이러한 걱정이 실적 표에는 안 찍힌 거예요.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지금 오히려 손님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히 다른 곳에서 무서운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구글 클라우드예요. 이게 진짜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 여기 매출이 200억 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63%가 증가를 한 거예요. 분기 전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200억 달러 돌파. 그리고 남아있는 예약, 계약 규모 직전 분기 2400억 달러에서 거의 2배로 불어났거든요. 바로 4620억 달러.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영업이익은 66억 달러. 엄청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이 제미나이가 유료 월간 이용자 수가 직전 분기보다 지금 40% 이상 늘었어요. 이 제미나이가 구글판 챗 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업무에 AI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제미나이로 선택한 기업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검색 광고로 버는 현금은 여전히 거대하고, 거기에다가 클라우드 사업까지 실질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 구글 자체를 뭐 검색 또는 광고 이런 회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 투자비도 같이 커집니다. 검색에서 버는 현금이 클라우드 투자와 AI 서비스 운영 비용으로 요게 선순환이 되어서 돌아오는지, 빨리 이익을 내는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오라클과 아마존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먼저 받는 회사라면은 알파벳은 검색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두려움이 주가에 과하게 반영되어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검색이 실제로 버텨주는 동안 이 구글 클라우드의 수익이 계속 증명이 되면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공포가 과했던 게 증명되는 순간 주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회사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AI 투자에 무시무시한 소비자면서 동시에 강한 판매자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고객들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를 짓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그 고속도로를 빌려주고 통행료를 받는 회사들이에요. 아,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돈을 버는 구조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AI에 얼마를 쏟아붓고 있냐, 이것만 보면요, 전부 재무 부담이 좀 무서워 보입니다. 투자금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바꾸셔야 되는 게, 그 투자금이 예약, 계약, 클라우드 매출, 그리고 실제 현금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회수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사서 논밭에 뿌리고 있는 거를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가을에 어떻게 수확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꼭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그냥 3개 다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AI 인프라 테마라는 이름으로 이 3개의 회사를 뭉뚱그려 버리면요, 결정적인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뭐 삼겹살, 갈비, 목살이라고 해서 굽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이 3가지의 회사가 확인해야 할 핵심 부분들이 다 달라요. 오라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클라우드 매출이 84% 성장했는데 요게 잘 따라오고 있는지, 요거를 나중에 실제 매출이 못 따라오면은 결국에는 회사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영업에서 버는 돈과 실제로 손에 남는 돈, 현금의 여유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자유현금 흐름이 12억 달러까지 눌렸다면 이게 어떻게 늘어나는지 좀 냉정하게 따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알파벳에서 보셔야 될 거는요, 검색 매출의 둔화가 실제 실적표에 찍히는지, 이것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 검색이 좀 버텨주는 동안에 구글 클라우드 계약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색 둔화가 빠르게 실적에 나타난다면 클라우드의 성장만으로는 주가를 방어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저평가되느냐 아니냐의 답은요, 단순히 AI에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자금이 예약 계약과 클라우드의 실적, 그리고 주주 가치인 자유현금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회수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월가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 자본의 회수 속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의 5,530억 달러, 이거는 지금 돈을 번 게 아니고요, 이렇게 벌어야 할 숙제라는 거예요.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존재한다, 지금 이런 것들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수요가 실제 매출과 현금으로 바뀌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평가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도 딱 하나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팽창하는 속도를 클라우드 매출과 현금 흐름이 따라오는 속도가 계속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방송도 좀 열심히 준비를 해볼 테니까 좀 꼭 놀러와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